매수할 아파트는 정했는데 매물들을 보면 동호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비슷한 가격이라도 매물마다 다 특징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말 고민되실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로얄동과 로얄층을 찾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 로얄동과 로얄층 찾는 5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단 10초 만에 찾는 꿀팁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흔히 알랄이라고 불리는 로얄동과 로얄층 둘 중에서 먼저 찾기 쉬운 로얄층부터 알아볼게요. 지금이야 기본 30층에서 50층까지도 있는 아파트가 많지만요.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20층대거든요. 그래서 10층 후반대 층수가 로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아파트의 3분의 2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아파트가 20층이라고 했을 때 15층부터 19층까지가 바로 로얄층인 거죠. 하지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과 개방감 때문에 요즘 로얄층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기존 로얄층이라 불리던 중상위층보다 제일 꼭대기인 탑층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중상위층, 신축 아파트는 제일 높은 곳들이 로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로얄층에 살아도 앞에 다른 동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로얄층이라고 해도 말이죠. 여기서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조망권은 건물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로얄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로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로얄동은 어떻게 찾느냐? 사실 로얄층은 아파트 구조와 별 상관없이 딱 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로얄동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단지 내 구조도 있지만 아파트 주변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보편적인 로얄동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요. 이후 제가 예시로 아파트 배치도 5개를 준비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디가 로얄동인지 찾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아마 로얄동이 대충 어딘지 바로 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로얄동을 찾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단지 옆에 전철역이나 지상철이 있다면 그 근처로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전철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동이 됩니다. 전철뿐만 아니라 다른 시끄러운 존재가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근처에 있을수록 값이 저렴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시끄러운 거로부터 멀리 있다, 바로 그 동이 로얄동이 되는 거죠. 둘째, 조망권이 확보됐는가. 근처에 강이나 산이 있는데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가 있다? 그곳이 바로 로얄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일조권이 확보됐는가. 앞동이 시야를 가려서 내가 있는 동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면 그것은 로얄동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확보돼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곳이 로얄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선호시설이 근처에 있는가. 단지 근처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학교, 상가 등이 그러한데요. 만약 단지를 나와서 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이 있다? 그 동은 로얄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동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5번째, 깊이 시설물이 있는가. 이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하지만 단지 주변에 소각장이나 장례식장, 호텔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다? 가까운 동일수록 그곳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설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 로얄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서 로얄동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1번이 대구의 만촌호방 타운 1차 아파트입니다. 다른 평수랑은 비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를 갖고 있는 동이랑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3제곱미터인 동을 표시해봤는데 여기서 로얄동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정지해보시고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특징을 보면 산이 위치하는데요. 그래서 산뷰가 확보된 115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부동산에 여기와 같은 동 호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106동의 로얄층이 2억 6,300만 원인데요. 이와 같이 105동, 109동, 110동은 오히려 2억 7,700만 원으로 낮네요. 하지만 산뷰가 있는 115동은 약 8,300만원까지 거래된 걸 알 수 있죠. 예시 2번인 부산의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모든 동에 110 아니면 111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동이 로얄동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특징을 보면 왼쪽은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또 오른쪽은 상권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층수가 낮아서 탁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뻥뷰라고 하는 조망권이 확보된 오른쪽 라인이 로얄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살펴봤던 로얄층 기준에서 신축이면 중상위층보다 최고층이 로얄층이라고 했죠. 2010년도에 지어져서 신축인데 여기가 바로 로얄층이네요. 일단 그렇고 로얄동을 찾아보면 201동 로얄층이 3억 3천, 202동도 3억 3천, 203동도 3억 3천, 양 라인은 다른 평수고요. 204동도 3억 3천, 205동도 3억 3천인 반면에 지금부터 오른쪽 라인인데요. 206동부터는 3억 7천3백, 무려 왼쪽 라인보다 1천만 원이 더 비쌉니다. 207동, 208동, 209동, 210동, 211동까지 동일하네요. 예시 3번이 서울 구로구의 개봉 한마을 아파트입니다. 80제곱미터인 동을 표시해 봤는데 여기서 로얄동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 특징을 보시면 단지 뮤트로 1호선 경인선이 지나가는데요. 그 바로 근처에 있는 115동과 116동은 아무래도 좀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5동은 4억 7백, 다른 동인 108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115동이 모두 동일한데요. 125동과 126동은 이보다 약 900만원 정도 살짝 저렴한 3억 9,8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시 4번인 안산의 안산고전 푸르지오 3차 아파트입니다. 10m의 동을 표시해봤는데 여기서 로얄동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 특징은 위쪽으로 뻥 뚫린 뷰가 확보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송호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영화관이나 NC백화점과 같은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까운 308동과 309동이 4억 1,400만 원에 거래됐고요. 여기서 의아해 할 부분이 301동과 302동도 초등학교랑 가까운데 왜 로얄동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01동과 302동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고층이 10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4층이 최고층인 311동과 312동에 비해서는 낮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5동은 뻥뷰이긴 하지만 5층밖에 안 돼서 3억 9,1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313동도 106제곱미터인데 초등학교 가까운 311동과 312동에 비해서 1,400만 원이나 적게 거래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가 313동인데 여기서 보이는 뷰가 뻥뷰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물론 여기가 상권이라서 이용하긴 좋지만 여기 보시면 모텔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베란다를 봤는데 모텔 뷰가 보인다?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죠. 다음은 예시 5번이 서울의 관악벽산 부루밍 1차 아파트입니다. 108제곱미터의 동을 표시해봤는데 여기서 로얄동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정지시켜 놓고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특징을 보면 오른쪽에 구암초등학교가 있고요. 밑으로는 봉천역 2호선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지하철 둘 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인데요. 102동과 103동은 5억 5,200만 원에 거래된 거에 비해 106동은 이보다 500만 원 다운된 500, 1,700만 원, 107동은 거기서 또 500만 원 다운된 5억 1,200만 원, 108동은 거기서 100만 원 조금 다운된 5억 1,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가격을 차이 나게 만드는 요인은 지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경사 때문입니다. 이건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경사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가 저희가 말한 아파트고 올라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하철을 내려서 집까지 올라가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그나마 공천역에서 제일 가까운 102동과 103동이 로얄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하철역과 초등학교 둘 다 선호 시설이지만 경사도가 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 단지의 로얄동, 로얄층, 즉 RR이 어디 있는지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그냥 시청하시는 것보단 훨씬 더 빨리 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 5가지 기준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동마다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기준이 좀 더 우세한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조사하면 앞에 살펴봤던 예시와 같이 경사나 층수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그 아파트를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아파트 배치도 5개를 통해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연습해도 영 감이 안 잡히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로얄동을 단 10초 만에 찾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대형 평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제일 비싼 대형 평수를 제일 좋은 위치에 짓거든요. 그래야 대형 평수가 빨리 팔리면서 청약이 흥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배치도를 봤는데 로얄동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제일 큰 평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인데 대형 평수랑 같은 동을 이루고 있다? 그럼 그 평수는 무조건 로얄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대형 평수만 찾는다면 로얄동 찾는데 10초? 몇 번 해보면 10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사회 진출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그때 부동산이라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면서도 부동산을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컸고요. 앞으로도 이번 영상처럼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와 지식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걸 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로얄동 5가지 기준과 로얄층 2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얄동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일조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도망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선호 위치가 근처에 있는가, 기피시설로부터 멀리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꿀팁은 대형 평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로얄층은 축 기준으로 3분의 2 지점이고 신축 기준으로는 최상위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5가지 기준이랑 배치도를 보며 연습하면서 로얄동과 로얄층이 어디 있는지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꼭 임장까지 가셔서 그 아파트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임장 갔을 때 부동산 들어가서 사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정확하게 RR, 로얄동, 로얄층을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제일 좋은 매물을 선택하셔서 상승할 때 최대한 많이 집값이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